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네, 웃음이 나와요. 사실은 오늘 지난 주말에 그 미 증시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다우 나스닥 다 좋았고 특별하게 다른 얘기 없었고 다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한국 증시 오늘 또 빠졌어요. 네, 그냥 오늘 계속 등락을 했는데 이거 말고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약간 등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면 오늘 이렇게 또 3150이 좀 깨지면서 내려왔거든요. 지난주에 31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갔다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제 3150 위로 올라왔고, 근데 여전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그렇게 시원하게 풀려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3150에서 3200 사이의 밴드냐, 아니면 이제 3100에서 3150 사이 밴드냐,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장은 외인 주도 장이에요. 외인도 주도 장이고, 외인들이 지금 한국 증시 체력에 대해서 지금 그 체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또 하면 쉽게 돈 버는지, 그것도 거의 무위험 차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무위험 차익이라는 건 거의 손해 안 보고 손해 볼 확률이 거의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외국계 투자사들이, 투자 운용사들, 투자은행 이런 데가 너무 이걸 잘 알아요. 네, 지금 한국 증시 매수세가 약하니까 강력한 매수가 있지 않고 금융투자는 결국은 미국의 투자은행이 하나도 따라만 다니거든요. 금투하는 거 보시면 따라만 다녀요. 계속 하는 포지션은 그냥 쫓아만 다녀요. 금투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증권사나 기타 금융기관에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융사 자체 그 자산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실적이 할당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회사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실적이 할당돼 있어서 그냥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다 이러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매도가 나오면 금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따라서 나오죠. 오늘도 보면은 금투에서 아침에 보면은 외인 못지않게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따라다니기를 하니까 장이 더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런 모양새까지 나오다 보니 외인들 입장에선 뭐냐면 내가 찍어 눌러도 방어할 만한 사람이 없네. 그나마 개인이 어떻게 매수가 몰려갖고 방어하면 모르겠는데 대형 투자사에서는 그럴 만한데 거의 없네?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 지금 공매도만 해도 공매도 재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이제 한 2주, 오늘까지 하면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외인들이 공매도로 벌어들인 돈이요 어마무시해요. 공매도하고 고버스하고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사고 자기들이 내리니까 그걸 막아줄 곳이 없다는 것도 잘 아니까. 네, 보시면 올려놓고 얼마나 그냥 후들겨 팼어요.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그냥 적은 비용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막 공매도 그냥 있는 대로 후들겨 팼죠. 좀 표현이 제가 너무 과격했네요. 그 며칠 사이에 매도 규모가 어마무시했잖아요. 막 5조 막 이래갖고 10몇 조를 갖다가, 매도만이에요. 순매도가 아니라 매도 규모 보면 한 10몇 조, 거의 막 13조 14조를 매도를 했고, 순매도 규모만 봐도 거의 7조 가까이, 7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공매도도 상당히 많고, 수익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수익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런 장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뜨릴 이유만 찾는 건데, 자, 오늘 외인들 장 초반부터 그냥 대놓고 매도를 했어요. 계속 하루 종일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보시면 오늘 시작은 올라가서 시작한 걸로 보이죠.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하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매도해, 계속 매도해갖고 누르다가 막판에 이 반등은 금융투자가 연기금도 그렇고 너무 이제 내려오니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그러면서 조금 올라왔고 개인들도 좀 반발 매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된 거지. 하루 종일 찍어 내렸거든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외인들 오늘 매도, 지금 금융투자가 순매수가 적다고 해갖고 얘네들이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아침에 엄청 매도하다가 막판에 좀 반발 매수했어요. 다 찍어 내놓고. 근데 외인들이 매도한 근거는 뭐였냐면 한국 장중에 이제 여기죠. 그 미 선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그냥 그거 핑계로 미 선물이 떨어진다, 미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 뭐 다우도 그랬고, 그거 핑계로 그냥 막 갖다 판 거예요. 뭐 공매도하기 또 좋죠. 근데 그거 보고선 바로 금토가 따라했어요. 아침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매도가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 매도도 막 4천억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침에 순매도 규모가 거의 오후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뭐 2천 몇백억, 거의 3천억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냥 가는 대로 따라하다가 저점 내려오니까 약간 반등 들어오는 이런 상황. 오늘 개인이 또 받아주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자, 연기금도 어느 정도 방어는, 요즘 연기금이 많이 내려오면 낙폭 과대해지면 방어를 하죠. 하루 종일 소폭의 순 매도였는데 너무 낙폭이 강해지니까 매수를 늘리면서 약간 방어는 해주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증시 체력이 너무 약한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보니까 비용도 보세요. 많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뭐 5조 넘게 매도 규모만 보면 5조 넘게 했는데 그냥 2조 6천억. 얘네들 평상시에도 매도량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뭐 공매도 없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된 상황에서도 2조 3천억, 2조 4천억 정도는 매도 규모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거의 걔네보다도 많지도 않아요. 얼마 늘어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누르는 게, 지수를 누르는 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금투는 얼마든지 따라다니고 있고. 그렇다고 이걸 막아줄 만한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나마 연기금이 조금씩 지금 하고는 있는데 없어요, 주체가. 지금 매수 주체가 지금 없는 거. 어닝 시즌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게 많다 맨날 그 뉴스에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어제도 이제 케미칼, 금요일이구나, 케미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약간 누르면서 공매도 재개 전에 이미 사놨던 공매도물도 있잖아요. 해놨던 공매도물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쇼커버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3100에서 3500, 3150, 죄송합니다. 3500이면 대박인데요. 3100에서 3500, 3150, 바람이 자꾸 나오네. 3100에서 3150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밴드를 유지하면서 이런 행태라 그래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좀 유지해 가지 않을까. 다만 뭐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매도 규모는 많이 줄여놨어요. 뭐 그때처럼 막 5조 넘게 막 못해도 3조 이상 매도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거의 전에 평상시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준 상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작은 구간에서 소폭의 변동성으로 기존의 공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쇼커버링하고 신규 공매도로 이제 수익도 내면서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외인들이 핑계댔던 가장 큰 거는 다우하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그 장비나 그 후공정 업체나 이런 데들도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쪽이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미국의 이제 반도체 주요 소비자인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반도체 재고가 쌓인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업종 이제 하이, 그러니까 최상 부분의 업종 매출이 이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에는 이제 최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실적이 조금 다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이제 뭐 판 건데, 여전히 반도체는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반도체 그 제품이나 기계나 후공정 업체들 여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전망 밝다고 봐요. 뭐 삼성전자 뭐 물론 다시 7만 전자 뭐 말도 잘 갖다 붙이는데 이렇게 좀 빠진 거 좀 안타깝지만 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삼성이 필요하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모습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외인도 그랬지만 대만이 코로나 확산되는 것 때문에 대만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오전에 아주 그냥 그것까지 울고 먹어갖고 매도물이 나왔죠. 네, 그러다가 중국이 괜찮았어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오르니까 금융투자가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하루 종일 외인들 따라다니다가 중국 증시 보고 살짝 반발 매수를 한 거예요. 코스피 자체도 좀 빠졌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뭐 분위기가 월요일부터 조금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3130, 네, 3130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위로 올리려는 뭐 모양새도 좀 있고 한 것 같아요. 특히 3120 정도에는 저번에도 그랬고 약간 거기서는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빠졌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보면 내일은 코스피가 소폭 좀 상승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오늘 완전히 누를 거면은 뭐 매도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가 조금 줄어든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에서도 매도물이 줄었거든요. 오늘같이 좀 찍어 누른 날에서도 매도물이 줄은 거는 되게 괜찮은 모양새예요. 뭐 매수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어쨌든 매도를 줄였다는 거,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차익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일은 반등이, 그러니까 지수가 소폭이라도 소폭 이렇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좀 가서요. SK케미칼 뭐 오늘 수급 괜찮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저점이라 그럴까요? 좀 좀 몇 개 악재가 있었잖아요. 얘가 몇 가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로 당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뭐 이제 다시 갈 때 됐죠. 얘도 서서히 갈 때 된 거고, 제가 이제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늘 공시에 이제 폐플라스틱 활용 업체 230억 투자가 나왔어요. 케미칼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최소 반 이상의,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반 이상은 재활용을 해야 돼요. 이 재활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 플라스틱을 막 분쇄를 해갖고 다른 성분을 넣어갖고 다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있고, 그거는 아무래도 순도가 떨어지겠죠. 순도가 떨어지고 플라스틱도 좀 탁해요. 그러니까 공업용 뭐 이렇게 용기나 좀 탁해도 되는 거, 그런 플라스틱 재료 이런 데 많이 써요. 제가 알기로는 가전 중에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하시면 조금 약간 비상하실 수도 있나요? 아니 뭐 이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리사이클이 나쁜 건 아닌데, 뭐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뭐 에어컨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뜯어 보면 안에 리사이클 표시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만든 건데 안쪽 면을 보면은 색깔이 깔끔하지 않고 좀 투박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리사이클 한 거거든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 깨끗하게 이제 소독하고 뭐하고 다 정제해서 만드는 거라. 네, 아무튼 그런 거는 좀 탁해요. 근데 이제 화장품 용기, 그 다음에 오늘 뭐 샤넬 이런 데서도 눈독 들인다는, 여기 있구나. 이쪽 화장품 용기. 이런 거는 색상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화장품이나 어떤 색소나 이런 것도 그렇고 색상을 살려줘야 되다 보니까 뭐죠? 투명 용기로 가야 돼요. 근데 탁하면 안 되잖아요. 용기가 막 이상해갖고 원 재료가 나빠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명하게 만드는 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막 분쇄해갖고 투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 대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생활용품 용기도 그렇고 쓰임새는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투명한 거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요. 화학적인 걸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SK케미칼이 상용화해서 막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코폴리에스터 쪽이에요. 제가 왜 코폴리에스터를 그렇게 막 집중하고 보냐면요. 2030년까지 만약에 주식을 갖고 계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앞으로 뭐 PPS,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이나 코폴리에스터는요. 미래에서는 쌀이에요, 쌀. 점점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가게 돼 있고, 또 환경 호르몬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애기들도 환경 호르몬으로 아토피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른도 그렇지만. 환경 호르몬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린이라 그러죠. 지구를 지키고, 네.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얘네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녹이는 건가? 뭐 기술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슈에사라는 데인데 230억으로 지분 10%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재는 2300억 정도 규모의 회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산수죠. 네, 2300억의 10%가 230억이죠. 자,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 설비가 이제 중국 슈에사에다가 했어요. 얘네들도 있는데 여기도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케미칼 리사이클 원료 생산 능력을 한국 시장 독점권 확보를 했어요. 구매 권한하고 오프테이크하고 원료 제품의 한국 시장 독점권. 그러니까 중국 시장 진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원료 확보하는 것까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에코테리아나 이런 거 할 때도 좋아지는데, 코폴리에스터 지금 뭐
전체 매출 그 데이터 수치, 절대 수치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멀어요. 단순 수치로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고성장하고 있고, 그 코폴리스터 쪽을 2025년까지 비중을 이제 50%까지 확대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뭐 3분기에는 어쨌든 공장 증설해 갖고 그 증설 이제 완공돼 갖고 또 생산량 늘릴 계획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서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잠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하여튼 얘가 이때도 그랬고, 뭔가 뭐 미 증시가 어때서 뭐 갑자기 뜬금포 뭐 이런 거 저런 거 공매도 시작되면서 CFD 터지고 뭐 별 이상한지, 여기도 그랬죠.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데서 갑자기 공매도 물량, CFD 물량 나오면서 빠지고 막 그런 악재들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리 잡다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이제 지금 산바닥이잖아요. 그쵸? 세 번을 여기서 지금 최소한, 얘는 뭐냐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25만원 근처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고점은 자꾸 높여줘야 돼요. 여기 바탕으로 자꾸 고점을 낮추고 하다 보면은 바닥이 물론 여기서 지지는 되지만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삼각형 수렴 형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뭐 이게 큰 문제되지 않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은 자꾸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26만원, 27만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최소 이제 27만 2천원 이상 올려야 된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추세상 너무 이렇게 상승 제한이 되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 기류로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가 차근히 올라가서 27만 2천원 위로만 다져내면 전체 추세가 상승이 제한되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갈 수 있는 추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가서 30만원 하단까지 가는, 29만원 위에 올라타는 게 지금 어쨌든 이제 가야 될 목표인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쳐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막 바닥권인데, 이런 데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막 떨어져요. 이렇게 조금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바닥으로 또 떨어져요. 여기도 이렇게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뭐 그나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지지받는 데서 거래량 터지고 하다 보면은 하락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거래량 많아지면서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지금 좋은 거는 저렇게 바닥 자리에 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확 줄었잖아요. 뭐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또 뭐라 그러죠? 그 잡주라고 보실 수도 말씀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죽고 뭐라 그래야 되죠? 조용히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 기초적인 거지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래량이라는 건 뭐죠? 매도가 있어야 거래량이 나옵니다. 네, 매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뭐 10,000개를 산다 그래도요, 매도가 5,000개밖에 없다. 매도 물량이. 그럼 5,000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매도가 있어야 사죠. 그쵸? 그래서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매도물이란 뜻이에요. 네, 매도가 많아야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뭐죠? 거래량이 지금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런 데 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 압박도 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거 안 사니까 거래량 안 나오죠. 매도량 이렇게 깔려있으면 뭐예요? 안 사면은 뭐 거래량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 계세요. 자, 바닥권. 추세상 지금 많이 내려온 이 바닥권에서는요, 어떤 심리가 있으세요? 나 정말 주식 잘못 사고 답답했네. 진짜 이제 손절해야 돼. 딴 거 잘 가는데 답답하네. 이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게, 매도 심리가 높아질 때 매수를 하고 매수 심리가 높아질 때 매도를 하는 게 사실은 역발상이고, 그게 돈 벌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마냥 상승해 가면요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떡하죠? 뭐 일부 막 급등 종목 나오면 사람들이 쟤 간다, 저거 사야겠다, 그럼 막 따라 들어오잖아요. 저거 사야 돼. 막 뉴스에서도 뭐 신고가 연일 뭐 몇 퍼센트 이상 연일 상승만 나오잖아요. 공시 나오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팔아줘야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다 불안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매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데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까 그 말씀 이제 하신 거 있죠? 자, 깔려 있어 봐요. 안 사면은 거래량 안 늘 거 아니에요. 안 사니까 안 늘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거래량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매수도 호가창이 있을 거잖아요. 아래로, 하방으로 계속 찍어 누르면서 매도를 막 던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푹 떨어지죠. 푹 떨어져요. 이렇게. 매수창에, 여기 뭐, 호가창에 매수 잔량이 뭐 많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막 아래로 갖다 파니까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뚝뚝뚝뚝.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는 찍어 누르는 매도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모멘텀 자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막 강하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요, 강하게 밀어 올리기보다는 차근차근히 찔끔찔끔 알게 모르게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게 거래량 별로 안 생기면서. 자,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거는 매물대도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소폭 살포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고, 오늘 UBS가 아침부터 줄기장창 팔았거든요. 메릴린치가 잠깐 팔다 나갔고, 모건스탠리 오늘 하루 종일 또 매수 들어왔고, 전반적인 상황도 보면은 외인들 같은 경우 약간 소폭 이제 매도를 늘리긴 했지만, 사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여기 거래량 뭐 이 추이 분석이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보험이 매도가 나온 거는 26만 원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얘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 나온 매도물이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연기금 오늘 뭐 조금씩 자꾸 매도를 늘리는데, 그래도 뭐 많이 늘린 건 아니고, 금투 같은 경우 오히려 매도를 줄였죠. 자, 외인들 보시면은 뭐 매도는 좀 늘리고 이제 매수는 좀 줄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근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UBS 오는 매도물 그게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근데 뭐 양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매수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아직은 뭐 이렇게 강하게 올릴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관망세로 가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뭐 금투 이런 데도 그렇고 투신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면 이제 얘도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시기가 조금씩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고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물론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 서서히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백신이나 이런 거하고 떨어져서,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백신이니 이런 거랑 코로나하고 디커플링 돼야 된다고, 좀 떨어져서 본연의 걸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나중에는 이제 계약권, 지금 투자지만 계약권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차근차근 야금야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PI 첨단 소재 오늘 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뭐 얘가 빠질 이유는 특별하게 뭐 없었죠. 자, 보시면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갭으로 올라갔다가 훅 떨어뜨렸는데, 뭐 충실하게 소문에 듣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막 판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전년 대비 뭐 많이 늘었잖아요. 1분기 사업 작년도 1분기 비교해서 동기 대비입니다. 매출 많이 늘었죠. 그쵸? 그 다음에 영업이익 뭐 늘었죠. 이때보다는 어쨌든 늘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 많이 늘었잖아요. 네. 당기순이익도 보면은 뭐 31%, 거의 뭐 지금 20% 이상, 또 어떤 거는 40%막 이렇게 늘었잖아요. 지금 뭐 1분기라 누적은 별로 의미 없어요. 당연년도 단기로 그냥 보시면 돼요. 25%, 뭐 40%, 31%. 실적 좋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매출 잘 하고 있어 갖고, 이게 얘네 제품입니다. PI 첨단 소재 제품이고요. 이게 바니쉬 액체로 된 거고, 이게 필름 쪽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아, 이거 오늘 뉴스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걸 봐야 되는데 저기 금요일 걸 제가 설명을 드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실적 괜찮잖아요. 실적 괜찮고 월드 클래스 선정됐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사실 그 뉴스는 없어요. 재료가 없는, 뭐 특별하게 뭐 나온 거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빠졌는데, 근데 장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전체적 상황 보시면 오늘 매도 주체 외인들 매도 늘렸죠. 기관 매도 늘렸죠. 네.
이런 상태고, 오늘 뭐 사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46,000원 깨진 게 조금 뼈 아팠어요. 시가 자체는 분위기 좋게 잘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순간 매도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 45,000원이 너무 맥없이 깨졌어요. 여기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가 46,000원인데 46,000원 위에는 있어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보시면 46,000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밖에 지금 못 버티고 훅 빠졌어요. 그러더니 우르르르 빠졌죠. 이럴 만한 이유가 거의 뭐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들도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다음 달 주총 때 5월 21일인가요? 이제 주총 때 PI 첨단 소재 이제 코스닥 상장 폐지하고 코스피로 다시 재상장하는, 즉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그런 걸 이제 논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좀 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제가 똑같이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코스닥 상장 폐지, 코스피 뭐 재상장. 근데 이게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코스닥 뭐 상장 폐지라는 말 쓸 필요 없이 그냥 코스피 이전이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니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개인들은 이제 뭔 소리들도 모르고 민감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상패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면서 매도물이 더 나온 건데, 뭐 네. 근데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또 밑에 내려온 상태에서 보시면 훅 흘러내리고 나서 아래에서 또 거래량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물론 오늘 호가에서 한 번 더 빠지긴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저가에서 기회로 나온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나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나온 뭐 기관도 그렇고. 오늘 그 신영증권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이게 거의 코드 매도물처럼 나와요. 보면 이 매물 형태가, 글쎄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매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매도 주체로만 보면은 외인일 수도 있고, 네, 투신이나 이런 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대차 거래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뭐 지금 동시호가에서 이런 데들 뭐 대형으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 막판에 나왔는데 얼마 안 되는 물량으로, 거의 얘는 동시호가에는 없잖아요 지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동시호가에서 거래량 자체가 오늘 이거보단 적어서. 근데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동시호가 자체에서는 그래도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들이 많이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거가 좀 의아하긴 해요. 두 호가 정도 빠졌는데 동시호가에서. 근데 보통 이제 그 괴롭게 만들 때 특정 구간은 완전히 깨는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45,000원 깼잖아요. 그쵸? 많이 깨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그러니까 이 비중을 약간씩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더 조정폭이 나올 수도 뭐 있긴 한데, 그래도 얘는 결국 45,000원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판단 기준에는 뭐 단기 상승 뭐 이렇게 잘 올라오면서 계단 상승을 주로 보통 얘가 했었고, 파동을 치면서 여기도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보통 여기서 반등도 많이 했거든요. 살짝 한 44,700원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다음 반등, 최근 추세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가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뭐 PI 첨단 소재야 뭐 장기적으로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국내 대기업하고도 여러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때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시점이었는데 되게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PI 첨단 소재는 중단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사실 더 좋은 종목이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이고, 일단 내일 아마 이제 45,000원 회복세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건데 그 다음에 잘 지지하면 돼요. 내일 45,000원 위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냥 분할 매수하시고, 제가 볼 땐 지금도 뭐 괜찮은 가격이고 뭐 괜찮아 보이는데 분할 매수하시고, 어차피 45,000원 위로 시간이 걸려도 다시 올라올 애니까 이 정도 구간은 뭐 가격 매수할 만한 그 메리트가 있다 보고요. 다시 차근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전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 48,000원 정도가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었는데 단기간 올렸다가 이제 에너지가 소멸되면서 좀 밀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길게 보면 5만원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하반기까지.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한 47,800원 이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운 내시고요. 월요일날 조금 예상 밖에 이런저런 핑계로 네, 예상 밖에 그 외인과 기관의 매도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내일은 어쨌든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좀 있으니까 내일 좀 기대를 해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운 내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인데 좀 네, 맛있게 좀 드시고 한 주 또 기운 내셔서 기분 좋은 그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세요.